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요즘 이런 기사들이 도배를 하고 있어요. 대선 후에 서울 재건축 일기 신도시 아파트가 들썩하다. 다 들썩이에요. 다 들썩. 재건축 시장과 일기 신도시 들썩거리고 있다. 정말 들썩거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구체적 사항을 좀 알아보고 또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정말 들썩거리고 있나 그런 내용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항상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요. 공약을 많이 했으니까 자, 그 공약대로 이행을 하면 집값은 올라간다. 그러니까 당연히 들썩하겠죠. 그리고 호가는 올라가겠죠. 그리고 매물은 걷어들이겠죠. 윤석열 정부가 무슨 공약을 했냐면 재건축, 이거 적어놨네요. 재건축 규제 완화. 자, 그리고 일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500% 올려주겠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 용적률을 500% 올려주는 것은 공약 내용을 보면 다 올려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 특정한 지역, 예를 들어 용적률 500% 올린다는 거는 그 용도 지역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2종 일반 주거에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4종으로 바뀌고 상업지역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상업지역 인지역 또는 상업지역을 더 확대해서 용적률을 올려주겠다. 그 용적률을 올려준 대신 어떤 다른 또 불이익이 있겠죠. 기부 체납을 많이 한다든지 임대주택을 많이 줘야 된다든지 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알맹이를 따져보면 그렇게 내용이 없어요. 마치 그 요즘 분위기로 보면 일기 신도시는 모두가 용적률 500%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매물들이 다시 들어가고 있다. 그런 내용 같아요. 근데 내용을 정확히 그리고 제대로 체크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18일 한국부동산원의 이번 주 아파트 매매 수급 동향을 보면 14일 기준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87.5를 기록했고 지난주 87에 비해서 0.5포인트가 상승했어요. 왜냐면 계속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상승을 했다. 거기에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것은 어떤 재건축 기대감, 일기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 자,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일기 신도시 중에 가장 대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분당에서는 매물이 들어가고 있다. 호가는 올라가고 있다. 거래도 조금 살아나고 있다. 아직 거래가 된 것들이 실거래로 올라오진 않고 있어요. 지금 보면. 만약에 이제 저번 주부터 거래가 됐다고 하면 며칠 더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올라간 호가에 거래된다기보다는 기존의 호가 급매물이 빠지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올라와 봐야 알겠죠.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거래는 되고 있는 분위기 같지만 아직은 실거래로 올라오지는 않고 있어요.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재건축을 추진하던 그 고급 지역들, A급 지역들은 다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강남, 목동, 서남권 등이 어떤 매매 수급 지수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목동과 여의동에 있는 서남권도 지수가 89.7에서 90.0으로 올라왔다. 90선을 회복했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매물들을 걷어들이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어떤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재건축 규제에 대한 완화로 매물을 걷어들이고 나오는 호가는 높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새로운 그 보수 정권이 부동산 민심의 폭발로 탄생한 정부인데 급등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리고 집값을 잡는 거는 보수 정권이 잘 잡으니까 재건축 완화 기대감으로 집값이 오르면은 이제 다른 워딩이 나오겠죠. 그리고 다른 그 대책, 예를 들어서 신도시 추가 지정 그런 대책, 저가에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대책, MB 정부 때 그 보금자리 주택 같은 그런 정책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지나친 기대감으로 지금 집값을 따라가는 것은 자칫하면 꼭지에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아 있는 게 그냥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약은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기존의 어떤 정책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별반 차이가 없다. 그리고 말 그대로 또 공약이에요. 공약. 앞으로 어떻게 될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일부 특정 단지에서 그 신고가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이 시장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부동산 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확대 해석해서 계속 그 내용을 확대 재생산하면, 그러면서 이제 또 기사까지 또 뭐 들썩거린다 그러면 그 일반인들 모르는 분들이 또 가서 뭐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정지 요건이 좋으니까 또 실수요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또 그 고점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정동 같은 데는, 이런 데는 지금 뭐 워낙 대한민국에서 뭐 최고의 입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매물이 잘 안 나오잖아요. 뭐 그러다가 재건축 기대감이 나오면 당연히 이 호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0년도 12월에 52억에 거래돼, 최근에 59억 5천만 원, 7억 5천만 원의 신고가를 찍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지역은 이건 뭐 특이한 지역이고, 자, 그리고 이것 자체도 이제 거품이라는 거죠. 거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는 사람이 여긴 특별한 지역이고 이게 물건이 없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사야 된다, 계속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렇지 않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아파트 하나를 59억에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체로 보면은 지금 들썩거린다는 건 뭐냐면 호가 위주로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재건축 신호탄을 쓴 그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이건 뭐 유명한 단지죠. 전용 82제곱미터 호가가 33억 원을 기록했다고 그래요. 뭐 기대감이니까 이게 호가가 그렇죠. 그래서 또한 그 서울시 35층 층고 제한이 폐지되면서 용산구 이천동 한강변에 이천동 집값도 뛰고 있는데, 한강맨션 전용 120제곱미터 호가는 49억이다. 하나에 거의 50억. 예? 이거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건 깊게 생각해봐야 된다. 버블이다라는 거예요. 분당도 들썩거리는데, 분당도 역시 호가가 들썩거리는 거예요. 호가가 들썩. 자,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면제, 뭐 이게 가능할 것이라고 해서 30년 재건축 연한을 채운 아파트 값이 들썩거리고 있다. 자, 분당 신도시 무지개마을 12단지 전용 59제곱미터는 최근 20층이 8억 5천에 매물로 나왔다. 근데 1월에 19층이 7억 6,700에 거래됐는데 한 1억 정도 올라간 가격에 나왔다라는 거야. 나왔다. 자, 거래가 됐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뭐 최근에 또 거래가 될 수 있긴 한데, 자, 문제는 이게 기대감이라는 거잖아요. 기대감. 자, 그리고 정부가 역시 그 새로운 정부가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 호가가 올라가고 뭐 실제 거래가 또 높게 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죠. 기대하는 게 뭐냐면 이 핵심 재건축의 핵심 규제 완화 가능성이거든요. 자, 그 재건축의 핵심 규제가 뭐냐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완화. 자,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왜냐면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이제 아파트를 분양가를 높이 분양해서 조합원의 이익을 많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업성이 있는 거니까. 분양가 상한제 완화. 자, 그리고 대출 규제 완화. 자, 요 세 가지를 기대하고 있는 건데, 이 세 가지가 있겠냐 이거예요. 바로 가능한 규제 완화도 있을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시죠. 분양가 상한제 규제는 중앙정부 손에서 완화 수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그래요. 자, 이거는 뭐냐면 국회에서 법을 통과하는 것보다는 정부 손에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산비 포함 항목을 확대한다. 자, 그래서 분양가 현실화 물꼬를 튀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상비 항목에 예를 들어 마감 자재라든지 뭐 조경 같은 경우가 뭐 아파트 퀄리티를 좌우하잖아요. 테라스, 층 높이. 자, 이런 걸 통해서 분양가의 가격을 높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건축 수준을 높이는 방법으로. 자, 이를 포함시켜서 현실적인 분양가가 책정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사실 이런 것은 강남의 고급지 같은 데는 필요해요. 강남 같은 데는 고급 아파트를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분양가도 높이고, 자, 높여도 분양이 되니까 어차피 거기는. 그리고 하이 퀄리티의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가 많으니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재건축을 가능하다라는 어떤 이정표잖아요. 자, 그것도 국토교통부의 고시 변경을 통해서 곧바로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고 그래요. 자, 이게 여러 항목이 있거든요. 복잡하게 여러 항목이 있어서, 자, 그걸 가중치를 그거를 합산해가지고 안전진단 통과냐,
통과가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건데, 재건축을 막는 구조 안정성 가중치를 50%를 여기서 규정을 하면 가능하다고 그래요. 요런 정도 분양가 상한제, 그 다음에 안전진단 기준 정도는 중앙정부의 어떤 그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바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자, 재건축 조합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게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예요. 이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대표적 규제라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어서, 초과 이익 환수금이 뭐 5억이다, 뭐 10억이다, 심지어, 뭐 7억, 8억이다, 라고 하면, 생돈 7억, 8억을 내면, 그게 또 개발이 쉽지가 않아요. 사업을 추진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부과 기준 시점,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의 산정, 재건축 부담금의 납부 등 재건축 부담금을 결정하는 핵심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 개정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자, 재건축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법률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개정이 안 되면은 재건축 사업이 그렇게 쉽게 추진이 안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호가 위주의 들석, 그 다음에 실제로 또 거래되는 그 분위기가 전환되는 모습이 보이니까, 일단 서울시에서 4월 말 끝나는 압구정동, 여의도, 목동, 성수동 이런 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1년 연장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연장한다. 자, 이제 투자로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실수요만 사라는 얘기죠. 자, 일단 이렇게 주택시장의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바로 이제 그 정부 관계자가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데는 공감하지만,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중론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다른 대책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다른 대책들, 시장을 좀 억누르는 정책들, 아니면 딴 곳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뭐 공급에 대한 대책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기대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발표하는 그 워딩에 의해서 시장은 또 쉽게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섣불리 꼭지에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집이라는 것은 뭐 항상 어느 때든지 사야 된다는 것은 맞아요. 항상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이니까. 그러나 이 사이클상 고점에서 굳이 살 필요가 있겠냐 이거예요. 사이클상 고점에서. 그죠? 사이클상 고점에서는 살 필요가 없다. 지금은 사이클상 고점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 우리 그 부동산 사이클의 어떤 그 저점이 2013년이었는데, 자, 그때부터 이제 금리가 내려갔거든요. 자, 초저금리 유동성이 되면서 집값이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사이클을 만들었다. 우리 부동산 사이클, 상승 사이클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 긴축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금리도 이제 2배, 주담보금리로 보면 이제 한 7%가 되면 2.5배가 넘어요. 금리의 충격에 의해서 결국은 이 집값 상승 사이클은 마감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마감을 하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분들 많이 봤잖아요. 2006년에도 집값 고점에 잡아서 몇 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집을 사이클상 고점 사면 사이클상 고점이다. 그러면 또 몇 년간 마음고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대부분이 융자로 집을 사잖아요. 그러면 그 융자를 더 받아서 사기 때문에 그 융자 받은 돈에 대해서 그 이자를 갚으려면 나중에 그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집값이 고점일 때는 정부 입장에서는 파격적인 그 공급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 파격적인 대책이 새로운 정부에서 또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니까 기다려라. 부동산 꾼들의 어떤 선동하는 기사들, 그런 것들에 어떤 흔들리지 마시고, 청약의 기회가 넓어지고 있고, 어떤 공급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용적률 500% 일기 신도시에서 이것을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공약. 어떤 특정한 지역에 용적률 500%를 적용하겠다는 거지 다 적용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상업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이미
용적률 500%가 됐겠죠. 주상복합이니까. 상업지역이 조금 더 넓어지면서 뭐 그런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 500%가 돼도 대지 지분을 내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주거 환경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뭐 그런 단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뭐랄까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분위기에 휩쓸려서 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용적률 상향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것은 매우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